자, 수업으로 들어갈게요. 자, 저희가 외고반이고요. 마플 시너지 기반으로 해서 주요 문항 프린트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오늘 2단원이죠. 오늘 2단원에서 항등식과 나머지. 자, 문제 번호 1번은 개수비교로 넘어갈게. 하고 자, 프린트 2번 가볼게요. 자, 두 다항식 fx랑 gx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최종 질문이 G4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읽기도 전에 밑줄 하나 칠게요. 다항자의 밑줄 쳐요. 다항자의 밑줄 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앞으로 3년 동안 문제를 풀 때 어떤 문제인지는 상관이 없죠. 다항이라는 단어가 뭐 다항식, 다항함수 이런 식의 다항자가 보이면은 첫째로 몇 차인가를 먼저 결정을 하는 문제인가? 라고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은 F랑 G가 몇 차 함수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되는 게 첫 번째 풀이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gx는 x제곱 fx 자, 니은 gx 더하기 3x제곱 플러스 4x fx가 x의 3승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p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음을 구하십시오. 자, 그러면 기억에서 그러니까 차수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기억의 힌트를 보니까 g의 차수는 f의 차수 더하기 2겠죠. 그럼 여기서 fx를 a를 썼으니까 px의 n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쪽은 px의 n 플러스 2승 이런 식으로 써져 있겠죠. 그래요. 자, 그럼 이게 g의 차수야. 그러면 이렇게 봐도 이 녀석에서의 차수는 n 플러스 2죠. 이 녀석의 차수도 n 플러스 2죠. 맞습니까? 네. 근데 그게 이코르 3차례. 그렇기 때문에 좌변에서 가장 큰 차수가 n 플러스 2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그러면은 n 플러스 2가 3이면 n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겠죠? 아, 그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로 얻어온 건 f는 1차야. 그래서 px 플러스 q라고 쓰면 되겠네. 그러면은 여기서 gx는 px의 3승 더하기 gx의 제곱의 형태를 띠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지? 그래요.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건 니은밖에 없으니까 이제 니은을 그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px의 3승 플러스 gx의 제곱 더하기 3px의 3승 플러스 3gx의 제곱 더하기 4px의 제곱 플러스 4qx 이런 식으로 동류한 계산이 되겠죠. 이게 x의 3승 더하기 그 계산을 마저 안 끝났구나 아직. 그래서 4p x의 3승 더하기 4g 플러스 4p x의 제곱 플러스 4g x가 x의 3승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p가 4분의 1 p가 4분의 1이면 g만 구하면 g는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최종 궁금한 건 g잖아. g가 px의 3승
더하기 g x의 제곱이라는 완벽한 p를 구할 수 있습니다. g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최종 질문 g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래? 4를 집어넣으래. 그래서 G4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개수 비교를 물어볼 수 있는 문제 중에서 조금 고난도 문제다. 그러니까 1번은 그냥 단순 개수 비교야. 그래가지고 쭉 전개해가지고 풀면 되는 거고 2번은 개수 비교 문제인데 조금 어렵게 낸 거죠. 평가원 스타일로. 그러면은 우리가 요 얘기에서 차수가 결정되면 그 다음엔 요렇게 써지면 이게 단순 개수 비교 문제로 바뀌어 있는 거고 요 생각을 못하고 들어가면 헤매는 거고. 알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힌트는 요 단어가 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 다항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꽤 많이 쓰여요. 차수 결정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PQR, PQ. 아니, 발음이 좀 꼬였나요? 나도 G는 이렇게 쓰고 Q는 이렇게 써요. 뭐 그게 없고 주강이에요. 그냥 A, B, C를 쓸 건데 문제에 A, B, C가 있어가지고 그거 뭐 넘어가 줍시다. 네, 발음을 중간에 꼬였나 봐요. 네. 근데 어쨌든 문제 푸는 유형 맞아요. 네. 사실 이게 자 3번은 기본 항등식 문제죠. 한번 부드럽게 넘어가 볼게요. 한번 풀어봐 3번. 자 3번 빠르게 해볼게. 자 다음 등식이 그러니까 2kx 플러스 k 마이너스 2y 빼기 k 플러스 2는 0이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k 항등식이죠. k가 있는 거랑 없는 걸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k 항등식이니까 0 더하기 0k는 0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y가 구해지겠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깜짝이야. 마이너스 1. 네.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쪽도 0이 돼야 되니까 x가 1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x 빼기 y는 2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옮겨. 네, 어디서 옮겨 상관없어요. 네. 얘들아, 이 강의실에서 어디에 옮겨도 돼. 네. 3명만 더 들었으면 좋겠다. 네. 자, 속마음이 진심이었습니다. 자, 넘어갈게. 네. 4번, 5번은 이렇게 무난하게 풀 수 있는 K 항등식이에요. 쭉 풀어 나가면 되고 6번으로 가볼게. 자, 6번 가보겠습니다. 다항식 x의 3승 더하기 2 x의 제곱 마이너스 3 x 빼기 1의 전체 5승이 a0 a1의 x a2의 x 제곱 더하기 a15 x의 15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홀수항의 합을 구하십시오. 이 문제 많이 알고 있죠? 익숙해야 되는 거야. 자, 먼저 여기서의 기본적인 패턴을 알려주면 x에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 1 집어넣으면 이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중요한 거야. 어차피 x에다 1 집어넣었으니까 그냥 a0, a1, a2, a14, a15 이렇게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어떤 우르르로 써있는 식에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뭐가 결정이 되는 거야? 모든 개수의 합이 결정이 된다. 오케이? 그러면 이번엔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홀수항은 마이너스로 바뀌죠. 짝수항은 그대로 쓰고 홀수항의 부호만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질문을 보면 우리가
홀수항을 구한 거야? 짝수항을 구하고 싶은 거야? 문제. 최종 짝수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짝수항만 구해지는 거야? 단순 더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단순 더하기를 하면 두 개씩 있는 짝수가 구해집니다. 괜찮아? 그래가지고 1는 거랑 마이너스 1는 거의 합을 계산해서 2로 나누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여기서 하나의 질문. 자, A0는 어떻게 구해요? A0. 요거 하나만 딱 구하고 싶어. 요거 하나만 구하고 싶어.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0 집어넣으면 됩니다. X에다 0 집어넣으면 A0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 A15, 즉 가장 큰 차수의 개수만 구하고 싶어. 가장 큰 차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 눈으로 구해요. 눈으로. 왜? 어차피 그 녀석은 이 녀석의 5승밖에 안 돼요. 제일 큰 차수의 개수는 요 녀석의 5승이다. 그러니까 눈으로 구하는 거야. 알겠죠? 네. 근데 이 문제 잘 나와요. 생각보다. 오케이? 그래서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8번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8번 가볼게. 자, 8번 문제가 2x-1의 3승 x 플러스 1의 제곱을 전개하면 ax의 5승 플러스 bx의 4승 플러스 cx의 제곱, 세제곱 플러스 dx의 제곱 플러스 a, b, c, d, e, f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예 질문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한 칸 띄고 e 이렇게 구하래. 근데 f는 어차피 0 집어넣고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았어. 맞아요? 얘는 마이너스 1인 거를 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0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니까. 그럼 우르르르 더하는 게 x에다 1 집어넣은 거죠. 그럼 1 집어넣으면 1의 3승 곱하기 1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이니까 4야. 그러면은 최종 결론은 4에서 2랑 f를 빼주면 되겠지. 괜찮습니까? 근데 f는 벌써 구했어. 마이너스 1이라고. 근데 뭐만 남은 거야? 2만 남은 거야. 즉 문제가 요 x제곱의 개수만 구하세요로 바뀐 거지. 맞아요? 그럼 이거를 다시 이제 1단원스럽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 1단원스럽게. 내가 일단 이런 전개식에서 x제곱만 구하려면 이렇게 십자가나 그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좌변의 식을 조금 편하게 전개할게. 얘는 4, 8, x의 3승 플러스 2는 4 빼기 4, 3, 12 x의 제곱 플러스 3, 2, 6 x 마이너스 1이고 이쪽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 3승을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러면 미안해. 그거 났으니까 이제 풀고 네, 편하게 옮겨도 됩니다. 뭐 눈앞에 서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8x의 3승이 나오면 여기서 뭐가 나와줘야지? 나올 수 있는 게 없죠. 우린 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이쪽에서는 없고 마이너스 12 x의 제곱이 나오면 반대편에서 뭐가 나와줘야 돼요? 상수 1이 나와줘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전개할 거잖아. 근데 내가 지금 타겟팅이 x제곱이야. 그럼 얘가 전개돼서 x제곱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되는 건 없어요. 그럼 얘가 넘어가서 x제곱을 만들어야 되니까 뭐랑 만났을 때만 되는 거야? 상수랑 만났을 때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6x랑 뭐랑 만나야 돼? 2x랑 만나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 전개되면 x제곱이랑 만났을 때 다른 건 필요 없으니까 타겟팅이 되는 것만 구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2 여기서 12
여기서 마이너스 1. 이 합이 x제곱의 최종 개수가 되는 거지. 오케이? 네. 이게 1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타겟, 전개식 물어볼 때 타겟팅이 되는 개수만 구할 때 이렇게 풀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십자가 하나 긋고 좌변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우변에서 나올 수 있는 거 딱 적어 놓고 어떻게 전개가 됐을 때, 어떻게 짝이 됐을 때 내가 원하는 타겟팅이 나올 수 있는가. 그거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아까 우르르 더한 게 4였나? 4에서 지금 마이너스 1을 뺄 거고 마이너스 1, 왜? 뺄 거니까 4 더하기 1 더하기 1 6이라고 하는 최종 결론값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괜찮죠? D가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더해져야 최종 X제곱의 개수니까. 왜 못 알아듣는 표정이야? 왜?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4X 여기서 X3승 플러스 2X 플러스 1 근데 내가 타겟팅이 X제곱이야. 타겟팅이. 그럼 그래요? 알았습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기본적인 나머지 정리는 잘 알 거라고 믿어요. 오케이? 그래서 10번으로 확인해 볼게. 자, 10번에 별표 쳐. 자, 10번에 별표 치고 이 문제가 아니구나. 뒤에 있네.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구나. 되게 조금 풀었다. 10번에 별표 치지 마요. 아까 제가 다른 거랑 헷갈렸습니다. 자, 문제 번호 10번 가볼게. x3승의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이 음수인 3차식 px는 x에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p에다가 a를 집어넣었더니 0을 만족시키는 실수 a 값이 마이너스 2랑 5 뿐입니다. px를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십시오. 최종 질문은 p 1을 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읽어도 되겠죠? 좋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 힌트를 조금 알아들을 필요가 있어요. p가 몇 차례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례. 근데 우리가 거짓말 하지 마. 우리 일단 공통수학을 한 바퀴 다 돌고 왔죠. 그럼 우리가 3차식 정도를 못 그린다고 표현하지 마. 오케이? 3차 방정식 배웠잖아. 3차 방정식 뭐냐면 요 형태가 등호가 있죠. 그럼 등식이야. 근데 등식은 항등식 아니면 방정식이야. 그치? 근데 항등식은 x에다가 그었던 걸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식이고 방정식은 타겟팅이 되는 숫자만 집어넣었을 때만 성공하는 식이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랑 5만 성립한대. 그 얘기는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야?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라는 녀석은 x축과에 만나는 교점을 의미하고 있죠. 3차식 개형이 x축과 만나는 포인트가 2개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 두 번째 상황은 이인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쪽이 더블링이잖아. 이쪽이 중근을 갖는 거지. 그래서 px의 형태가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5의 제곱의 형태를 띠고 있을 거고 이쪽의 형태가 맞다면 x 플러스 2가 더블링일 거고 x 마이너스 5의 인수가 하나밖에 없겠다. 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야. 네.
네?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 차는 봐봤죠? 이쪽을 마이너스 2랑 생각하고 5라고 생각하면 요 식은 최고차의 개수 1이라고 생각했다고 쓸 때 x 플러스 2, x 빼기 5 이렇게 써있죠.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두 개 있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얘가 x 플러스 2가 두 개 있다는 소리잖아. 그럼 x 빼기 5가 몇 개 있다는 소리야? x 플러스 2가 몇 개 있다는 소리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3차식이니까 세 개의 항이 있는데 얘가 두 개 있는 거고 얘가 두 개 있는 거. 2차면 항이 두 개 있는 거야. 근데 그 같은 게 두 개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니까. 중분 개념이니까. 여기서 문제를 뭐 x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늘어뜨리면 식이 되게 복잡해집니다. 근데 이걸 방정식이라고 읽어야 돼. 3차 방정식이네. 그럼 근이 3개 나와야 되네. 근데 왜 2개밖에 없지? 하나가 더블링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근이 몇 개야? 2개. 근데 중근은 몇 개라고 표현해 우리가? 같은 거 하나라고 표현하잖아. 2차 방정식은 무조건 2개가 나와야 돼. 근데 중근은 같은 거 2개.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나와야 돼? 3개 나와야 돼. 근데 2개밖에 표현 안 해줬어. 그 얘기는 하나가 겹쳐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관계식이 이렇게 써집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하나가 답이겠죠. 그럼 전제 조건을 다시 보면 상수가 음수래. 상수가 음수래. 자, 그럼 이 녀석은 상수가 음수야, 양수야? 이 정도는 눈으로 할 수 있잖아. 상수는 마지막 거만 곱하면 되잖아. 2 곱하기 25잖아, 이건. 양수죠. 그러니까 얘는 음수죠. 4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음수. 그럼 우리는 얘를 컨택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없어도 돼. 그러니까 방정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동반. 근데 물론 함수에 대한 얘기랑 방정식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융합이 돼야 돼. 그러니까 5단원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돼.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 다항식의 연산,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복소수,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타이틀이 뭐야? 2차 함수. 2차 함수라고 안 써 있어. 뭐라고 써 있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중3 때 배우는 거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2차 함수는 2차 함수만 배우는 게 아니야.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성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겨울에 하고 있었어야 돼. 왜 1월 달에 안 왔어 그러니까. 했어 안 했어? 너는 했잖아. 했다고 나한테 고개를 끄덕여 줘야지. 그 작업만 야 2달 내내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방정식을 함수처럼 읽어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함수처럼 해석을 해야 돼. 그래야지 해석이 편해. 우리는 지금 식이 있어 없어? 이건 식이 없는 거야. 이 힌트를 이해해서 그래프로 빠진 거죠. 그래프로 빠져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온 거야. 그러니까 계산이 없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풀어 쓰려고 하면 조금 골치가 아픕니다. 그렇게 느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최종 질문. P에 1을 집어넣으세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됐죠? 네, 이렇게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건 좀 뺄게요. 제가 시간을 좀 잡아먹어서. 자, 14번 가보겠습니다. 14번의 별표. 14번 다항식 fx가 x의 4승 플러스 ax의 3승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힌트가 f에 2를 집어넣었더니 8이고요. f에 4를 집어넣었더니 6이고요. f에 5를 집어넣으면 5가 되고요. f에 8을 집어넣으면 14가 됩니다. 이때 최종 질문 F9를 구하십시오. F9를 구하십시오라고 읽어도 되죠. 나머지 정리 기본은 다 알아들으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긴 했다. 지금 몇 차식이에요, F가? F가 몇 차식이에요? 4차식이죠? 근데 2를 집어넣었더니 0이 되면 되게 좋아. 만약에 이 문제가 심플한 문제였다면 이렇게 알려줬을 거야. 그러면은 2랑 4랑 5랑 8이 근이 되는구나. 즉 x 빼기 2, x 빼기 4, x 빼기 5, x 빼기 8로 인수분해가 되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꼬리가 다 달라. 그쵸? 그러면은 2를 집어넣었을 때 8이 나오는 케이스를 찾아야 돼. 그리고 4를 집어넣었을 때 6이 나오는 케이스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5가 나왔을 때 5가 나오는 케이스, 8을 집어넣었을 때 74가 나오는 케이스를 찾아야 됩니다. 생각보다 조금 복잡한 문제였네. 네. 그러면은 내가 fx를 x-2, x-4, x-5, 왜냐면 요거 세 개는 관계성이 조금 편해 보이는데 얘 때문에 x-k 이렇게 집어넣었어. 자, 2 집어넣어서 4 집어넣어서 5 집어넣어서니까 여기서 10-x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은 2를 집어넣으면 이쪽은 0이죠. 그래서 2를 집어넣으니까 8. 그러면 4를 집어넣으면 이쪽이 0이에요. 4를 집어넣었으니까 6. 5를 집어넣으면 이쪽이 0이에요. 그래서 5를 집어넣으면 5.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똑같은 패턴이니까 8이겠죠? 라고 이렇게 8이라고 쓰면 안 맞아. 그러니까 8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K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힌트를 이용하려고 해. 딱 봐도 얘만 너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여기다가 8이라고 쓰는 게 아닌 거라는 힌트를 너무 얘가 독립적으로 특이하게 보이니까 그 생각을 하고 보는 거야. 그러면은 8을 집어넣으면 74라고 하는 숫자는 6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8-k 플러스 2로 성립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넘겨서 72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얘가 얼마가 나와줘야 돼? 1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등호 성립하니까. 그래서 K를 얼마로 쓰면 돼? 7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F를 지금 구한 거야.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쉬운 문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 케이스에서 나올 수 있는 기본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어렵게 냈는데 이거 진짜 어려운 수준이야. 왜? 요거 못 찾아냅니다. 요거는 좀 눈에 익혀둬야 돼. 되겠지? 그랬을 때 최종 질문은 이제 K 완벽한 F를 구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F9는 구할 수 있다. 괜찮아? 네. 이거에 대한 쉬운 문제는 이런 수준이야. 뭐냐면 fx가 뭐 x제곱 더하기 뭐 ax x 3승 a제곱 bx c 되어 있습니다. 근데 f에 2를 집어넣었더니 f에 3을 집어넣었더니 f에 4를 집어넣었더니 뭐 5다. 이런 수준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f2 빼기 5가 0이고 f3 빼기 5가 0이고 f4 빼기 5가 0이겠죠. 그래서
fx 빼기 5는 x-2, x-3, x-4. 5를 넘겨서 f를 구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가장 심플 버전은 이 정도입니다. 이거의 상위 버전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8을 8이라고 쓰면 안 돼. 그 눈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처음 접하면 못 풀어요. 나는 이거 어떻게 풀어? 풀어봤으니까. 언젠가 이런 문제들을 한번 풀어봤으니까. 아, 이렇게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구나. DB에다가 쌓아놔야지. 그래서 그냥 8이라고 해봤는데 안 풀려. 와, 그럼 뭐지? 그러면서 떠올려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걸로 푼 거지. 그러니까 2를 집어넣는데 2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2를 집어넣는데 8이 나오고 4를 집어넣는데 6이 나오고 5를 집어넣는데 5가 나오니까 그러면 10 빼기 x겠구나. 만약에 이게 5면 5인 거지. 여기도 바뀌니까. 여기도 어떤 변수가 들어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쉬운 건 이런 거라고. 하나. 근데 그런 게 아니니까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고민해서 찾아야 되는 거야. 내가 첫날 말했죠. 선생님 저희 학교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런 거 아니라고. 어려운 걸 풀어봐야 돼. 그래야지 쉬운 게 쉽다고 느껴진다. 쉬운 것만 풀면 쉬운 거 쉽다고 못 느껴요. 어려운 걸 풀어봐야지 쉬운 게 쉽다고 느껴지고 정답률이 올라갑니다. 자, 15번은 뭐 숫자를 문자화시킨다 라고 푸는 거겠죠. 근데 힌트만 줄게. 좌변은 2의 어떤 거듭제곱 꼴이죠. 근데 그거를 뭐로 나눴어? 17로 나눴어. 17은 2의 거듭제곱 꼴은 아니지. 그 문자로 바꿀 때 뭐를 문자로 넣는 게 제일 편할까? 2의 거듭제곱과 17의 가장 어떤 교집합 개념인 건. 교집합은 아니지만 가장 근사치 16. 16을 x로 치환하면 17을 뭐로 봐야 돼? x 빼기 1이죠. 그러니까 x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돼? 1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좌변이 1로 바뀌는 거야. 뒤에 있는 2의 4, 8, 16. 2의 4승에 어쩌고 승으로 다 바꿔놔야지. 2의 4승을 16이라고 놨으니까 거기다가 1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은 1의 어쩌고 승, 1의 어쩌고 승, 1의 어쩌고 승 곱하기 땡땡땡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16이라는 녀석을 내가 문자로 컨택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건 눈인 거야, 눈. 내가 2의 거듭제곱과 17이 있는데 뭐를 문자화 시키는 게 편할까? 17을 문자화 시켜도 돼. 그럼 좀 어렵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 뭐 그런 뜻입니다. 눈이 조금 필요해요. 이거 문자화 시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유형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자, 넘겨. 자, 16번 별표. 자, 우리가 이제 나머지 정리해서 무조건 나오는 한 문제, 그럼 16번입니다. 16번 옆에 3차 나머지 정리라고 써요. 자, 오늘 한 번만 정식으로 풀 거야. 정석대로 풀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후부터 3차 나머지 정리가 나오면 다 내신용 풀이로 바꿀 거야. 알겠지? 자, 16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항식 f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어떤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1입니다. 똑같은 다항식 fx를 x 빼기 2로 나눴을 때 어떤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6입니다. 똑같은 다항식 fx를 x제곱 마이너스 1 x 빼기 2로 나눴을 때 어떤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최종 질문은 몇 차로 나눴어요? 3차로 나눴어. 그 나머지가 몇 차 꼴? 2차 꼴. 그래서 여기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놓는 게 첫 번째. 자, 이제 맨 처음 힌트로 가볼게. fx를 x제곱 빼기 1로 나눴죠. 똑같은 fx죠.
그럼 내가 fx를 x제곱 빼기 1로 나눌 거야. 그럼 나머지가 무조건 얼마래? 2x-1이래. 그럼 좌변만 봐. fx를 x제곱 빼기 1로 나누면 어떤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2x 빼기 1이 되겠다. 됐어요? 자, 그럼 여기 등호죠. 그럼 얘도 똑같은 fx인 거죠. 그래요? 내가 이 똑같은 fx를 x제곱 빼기 1로 나눴어. 그 나머지가 무조건 나와야 돼. 근데 첫 번째 텀을 보면 x제곱 빼기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무조건 0밖에 안 나와. 근데 어쨌든 저쨌든 2x 빼기 1이 나와야 되겠지. 그럼 걔는 어디서 나와야 돼? 두 번째 텀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하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식을 내가 x제곱 빼기 1이라고 하는 2차식으로 나눴어. 그럼 몫이 하나가 있을 거고 나머지는 무조건 2x 빼기 1이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등호죠. 그러면 2차 몫은 상수. 그러면 개수 통일을 위해서 a라고 쓰는 게 일반적. p라고 써도 상관없어. 어쨌든 여기에는 숫자 하나가 들어가 있겠다. 그럼 내가 모르는 게 이제 하나, 둘, 세 개에서 하나로 바뀌었죠. 그럼 이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 힌트를 준 거야. 자, 두 번째 힌트가 나한테 알려주는 건 뭐야? f에 2를 집어넣으면 6입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나도 f에 6을 집어넣을 거야. f에 6을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을 거야. f에 2를 집어넣으면 첫 번째 텀에서는 얼마가 나와? 0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텀에서 무조건 6이 나와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6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2를 집어넣었어. 3 곱하기 a 플러스 4 마이너스 1. 얘가 무조건 6이어야 된다. 그럼 이 a가 얼마를 담당해야 되는 거야? 1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a 자리에 1을 딱 쓰면 내가 완벽한 뭘 구한 거야? 나머지를 구한 거야. 완벽한 나머지를 구한 거다. 그래서 최종 질문, 나머지를 구하십시오. 저 녀석을 정리하면 내가 원하는 나머지가 나옵니다. 괜찮죠?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거야. 무조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자, 저 문제를 봤어. 똑같아. 어차피 3차 나머지는 딱 이 폼이 90%야. 이 폼이 딱 나오는 순간 문제를 딱 읽으면 얘를 그냥 이 네모 박스처럼 써야 돼. 네모 박스처럼. 나머지를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쓰는 게 아니라 a 가로 열고 x제곱 빼기 1 더하기 2x 빼기 1 이라고 그냥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보고 그냥 이 모양이 써져야 돼. x제곱 빼기 1 목 더하기 2x 빼기 1 이렇게 써지면 한 10초 정도 걸릴까요? 아니야 20초? 20초라고 쓰자. 그래 20초 걸렸어. 여기까지 오는데 요거 생각하는데 한 5초 추가하면 될까? 5초 추가했어. 그럼 이제 계산하는데 한 10초 정도 추가하면 되겠지? 이 문제가 몇 초짜리야? 한 40초?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내신에서 이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1분을 써도 아까운 거야. 그만큼 연습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쭉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이 문제 이론책부터 계속 나왔잖아. 그렇죠? 이론책부터 계속 힘들어했잖아. 유형 정리를 안 해놔서 힘들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야 돼. 이제 결론을 기억해내야 돼. 내신 때는 거의 답만 쓰듯이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안 되는 거 있어요? 헷갈리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네, 여기까지 외워줘야 돼. 오케이? 왜? 표정 보니까는 못 받아들인 것 같은데? 받아들였어, 못 받아들였어? 네. 그러니까 몫이 1이라고 하는 건 두 번째 힌트를 써서 나온 거야. 두 번째 힌트가 알려주는 건
F2는 6이다죠. 그쵸? 근데 이게 F잖아. 그러니까 F에다가 내가 2를 집어넣은 거야. 무조건 6이 나와야 돼. 6은 근데 첫 번째 텀에서 0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6이 무조건 나와줘야 되지. 이쪽에서 무조건 6이 나와줘야 되지. 그래서 2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4 빼기 1의 미지수 더하기 4 빼기 1. 얘가 무조건 6이 나와야 돼. 그래서 얘가 얼마야? 1. 그래서 여기 1이 된 거야.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 첫 번째 타임, 두 번째 타임 나누거든요. 저희가 그 80분, 90분, 80분 정도로 나눠서 해요. 그래서 10시부터 11시 20분, 10분간 쉬었다가 11시 반부터 나머지까지 이렇게 하는데 조금 오바돼서 30분이니까 짧게만 쉴게. 10분 안쪽으로 쉴게요. 그래서 약 10분 정도 쉬었다가 두 번째 마저 타임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저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숙제할 때 좀 힘들겠다. 3차 문제가 좀 많이 나왔네. 자, 16번이 기본 타깃이에요. 16번 문제는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서 풀어야 돼. 알겠죠? 그리고 17, 18, 19번이 3차식 응용 문제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한번 풀어보면 되겠지만 19번 하나 풀고 마무리할게. 19번 한번 풀어봐. 19번 한번 풀어보세요. 네. 시간이 우리를 허락해주지 않아서 제가 마음이 급해서 헤매는 것 같길래 참지 못하고 들어왔어요. 19번 가볼게요. 3차 이상의 다항식 F에 대해서 기억의 힌트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1 더하기 X랑 F의 1 빼기 X가 0이라는 힌트가 있고 니은의 힌트가 F에 2를 집어넣으면 얼마라는 힌트인 거예요? 5라는 힌트. 여기까지 되죠, 니은은? 이랬을 때 F를 몇 차로 나눴어? X의 3승 더하기 빼기 3 X의 제곱 플러스 2X로 나눴을 때 어떤 몫이 있고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몇 차로 나눴어요? 3차로 나눴어. 몇 차 꼴이어야 돼? 2차 꼴이다. 그래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는 일반적인 3차 나머지 정리는 아닙니다. 힌트를 좀 얻어와야 돼.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쓸 수 있겠죠. 어차피 이 녀석은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고 써 있어. 그렇기 때문에 x에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2를 구해내기 위해서 첫 번째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은 f2 더하기 f0은 0이라고 써 있죠. 그래요? 얘가 얼마라고 써 있어? 5. 그럼 얘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5. 5 더하기 얼마가 0이야? 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힌트. F에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가 되겠다. 괜찮아? 그러면 0을 집어넣은 거랑 1을 집어넣은 건 케어가 됐어. 오케이? 그러면은 F에다가 1을 집어넣은 값은 얼마인가를 찾아내야 되겠지. 그래요? 그래서 F1이 궁금한 거야. F1이. 자, F1을 구해내기 위해서 X에다 얼마 집어넣어야 돼? 0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X에다가 0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0을 집어넣은 얘기를 이 생각을 안 하고 보면 안 보여요. 이걸 먼저 내가 최종적으로 뭘 구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돼. 그래야지 아 얘가 필요하구나. 아 0을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0 집어넣으면 F1 더하기 F1은 0이죠. 그러니까 이 F1이 0이죠. 그러니까 F1은 얼마? 0. 그래서 F1은 0이다. 숨겨져 있는 힌트까지 찾아냈어. 그래? 자,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가 몇 개예요? 식이 몇 개 나왔어? 3개. 그럼 다 일일이 연립해서 하나씩 구할 수가 있겠다. 이 뒤풀이는 계산이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걸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거야. 근데 그거를
수식화 시켜놓고 내가 궁극적으로 뭘 구해야 되는가 찾아내면 2는 있네. 그럼 0을 1을 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된다고. 자, 그런 생각의 트리를 잘 받아들여야 돼. 알겠죠? 그러면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류의 다른 문제들도 그런 스텝으로 생각을 하면 풀이가 떠오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풀이가 한 번에 떠오르는 건 너무 좋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하나씩 찾아 들어가듯이 하다 보면 답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이것 같은 거는 하나씩 찾아 들어가 보면 숨겨져 있는 힌트까지 오픈이 됐네. 그럼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떠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숙제할 때 숙제를 할 때의 시간보다 틀린 걸 고치는 시간이 더 들어야 돼. 내가 만약에 30문제를 푸는데 2시간이 걸렸어. 그래서 5개가 틀렸어. 5개를 푸는데 2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그 틀린 거를 계속 고민하면서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그 고민하는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 그냥 이게 풀 때, 선생님 그러면요, 저는 풀 때 2시간 풀고 4시간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풀 때는 그냥 쭉 풀어나가는 힘이 있어야 돼. 쭉 풀어나가고, 이제 완전히 이건 내가 틀린 거야. 내가 모르는 거야. 그럼 그거는 그 다음 작업인 거야. 그걸 이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고민하는 시간도, 그 고민하는 시간은 짬짬이 시간에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숙제는 스트레이트로 풀어야 돼. 그리고 틀린 거를 고치는 작업은 내가 5개 틀렸으니까 첫 번째 문제는 뭐 점심 먹고 생각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 여유 시간에 그렇게 시간을 써야 돼. 충분히 고민하게. 모르는 거 5개 풀면 지치니까 모르는 건 좀 쪼개서 풀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위에 계속 나머지 정리 스타일의 문제들이 쭉 이어져 나오네. 쭉 잘 풀어봐요. 고민 많이 하겠다. 꽤 많은 문제가 나머지 정리네. 아이고, 내가 이걸 이렇게나 많이 편집했어? 내가 나빴네. 자, 25번 가봐. 25번이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의 약간 그 로버전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25번. 자, 이 정도 수준을 맞춰야 돼요. 자, F가 3차례, 그리고 F에 1을 집어넣었더니 1이고요. F에 2를 집어넣었더니 2분의 1이고요. F에 3을 집어넣으면 3분의 1이고요. F에 4를 집어넣으면 4분의 1이에요. 그럼 뭔가 규칙적인 게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죠. 그럼 얘도 같은 맥락 하에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자, 그러면 1, 1, 1, 2, 2, 1, 3, 3, 4, 4. 그러면은 이 박스는 몇 차씩? 4차. 3차 곱하기 x니까 4차. 4차인데 등식이죠. 등식이면 뭐 아니면 뭐야? 항등식 아니면 방정식인데 얘는 1을 집어넣었을 때만 성공하고 2를 집어넣었을 때만 3을 집어넣었을 때만 4를 집어넣었을 때만. 그러니까 방정식인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1, 2, 3, 4가 뭘 의미하는 거야? 근을 의미하는 거죠. 4차식은 0이다. 방정식 폼. 그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오케이. 2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오케이. 그럼 그 1, 2, 3, 4가 뭘 의미해 주는 거야? 근. 됐어요? 그러면 이 네모 박스는 x, fx 빼기 1은 1, 2, 3, 4를 근으로 갖고 있으니 x-1, x-2, x-3, x-4를 인수로 갖고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최고차항은 근의 영향을 줘, 안 줘? 잘 봐. 이 근이 뭐랑 뭐예요? 1, 2죠. 이 근이 뭐예요? 1, 2. 요거 근이 뭐예요? 1, 2. 최고차항은 근의 영향을 안 미쳐.
그러니까 여기서는 1, 2, 3, 4 썼으니까 앞에 최고차항이 얼마가 있어도 되겠다. 까지 가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모양이 써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노란색 변형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 왜? 이 유형이 이렇게 풀리는 거니까. 그렇게 보고 싶죠? 안 되면 눈에 지금 익혀 DB에다 넣어놔야 돼. 그러면 요 생각을 우리 보기 문제가 요 식이 써 있잖아. 그러니까 요렇게까지 변형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 문제 안에 요 식이 오픈돼 버렸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주면 이 식은 써집니다. 그 여기서 생각, 등호네, 등식이네, 방정식이네, 1, 2, 3, 4가 근이겠네, 까지가 스트레이트로 빠져나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표현을 지금처럼. 그래서 마지막 함정이 요걸 넣을 수 있냐 없냐. 여기까지 넣어주면 끝. 그 다음에 다음 이렇게 해서 띠링띠링. 그래서 진짜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만 뭘 집어넣어야지. 다음 식을 성립합니다. 어차피 이거 무조건 맞는 식이 됐으니까 이제 원하는 수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겠죠. 좌변과 우변이 완벽한 등식이 됐으니까 가장 편한 거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갖지 않을까. 얘 때문에 편한 게 뭐예요? 0이에요. 딴 거 집어넣으면 안 돼.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은 K 다음을 성립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4분의 1이라고 집어넣고 마무리를 시키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4분의 1. 이 녀석을 GX라고 읽으세요. G5를 구하겠습니다. X에다가 5 집어넣으세요. 우리가 아까 10몇 번이었죠? 어렵다고 했던 거? 14번. 14번의 그 내신용 수준이야. 아주 로 버전 말고 약간 생각해야 되는 거. 14번 문제랑 아까 제가 14번 할 때 여기서 이렇게 쉬운 버전 설명했죠. 그거랑 요 정도까지가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 14번이 나오면 틀리라고 내는 거고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 있고. 알겠죠? 네, 이렇게까지 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다 재밌는 문제들만 있는데 시간의 압박을 내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마음이 흔들린다. 여러분들을 믿어야죠. 네. 네네. 네. 얘 때문에 0인 거지. 얘 때문에 0이 아니라 얘 때문에.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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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쉽게 나왔네. 좋아. 29번 마치고 이제 그 행복한으로 가자. 자, 29번이 그 조립제법 문제에서 그 딱 하나 시험 문제로 나올 법한 류예요. 네. K만 구한 거니까. 네. 자, 29번. 요거 하고 우리 행복한 가자. 29번. 자, 함수 fx를 어떤 다항식 fx를 2x-3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 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똑같은 식을 6 가로 열고 x-2분의 3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똑같은 fx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부터 모양을 맞춰 들어가든 끌어올려가든 상관은 없어요. 맞춰가 보자. 지금 맞춰갈게. 지금 여기 개수가 얼마예요? 1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를 빼내준 거야? 2를 빼낸 거죠. 그래요? 만약에 얘를 이렇게 2x 빼기 2분의 3 제곱 얘를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그래요? 그러면은 요 2가 4로 해석이 되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얘가 x-2분의 3 제곱 4qx 플러스 rx라고 써져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에 6이 있잖아. 그럼 이 6을 얘가 만들어줘야 돼. 6을 만들어줘야 돼. 그럼 여기다가 6을 인위적으로 썼어. 그럼 인위적으로 6을 나눴어. 아직 식에는 하나도 변함이 없죠.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은 fx를 이렇게 나눴을 때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6 x 빼기 2분의 3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3분의 2 qx 독립적인 r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얼마로 읽으면 돼? m이라고 읽고 n이라고 읽으면 되겠지. 그래서 n이 3분의 2, n이 1. 최종 질문. 3, m 더하기 n을 구하십시오. 3, m 더하기 n을 구하십시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바깥치기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조립제법에서 유일하게 하나 나올 법한 문제. 알고 있죠? 어떤 느낌인지. 그렇죠? 근데 그 문제를 그냥 가로식으로 써준 것 뿐입니다. 저 문제 잘 나와요. 알겠지? 이 문제에서 쉽게 푸는 건 R은 그냥 R이야. R은 그냥 R이고 저 Q 자리만 계속 바깥치기 하면 돼요. 자, 그럼 이거는 숙제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것도 숙제겠죠. 네. 26번은 맞췄잖아. 86번은 맞췄을 거 아니야. 82번? 네. 하나씩 할게요. 282번. 페이지 57쪽입니다. x에 대한 다항식 x의 n승 가로 열고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x-3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어떤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3의 n승 가로 열고 x-3이라고 합니다. a 더하기 b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 이 검산식 자체가 항등식이죠. 그러면 공통인수 x 빼기 3으로 묶고 싶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x-3으로 묶으면 x-3의 qx 더하기 3의 n승. 즉 어떤 다항식을 x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이죠. 즉 나머지가 없다는 소리지. 그 얘기는 첫 번째 힌트가 얘를 통칭해서 잠깐 f라고 읽을게. f에 3을 집어넣으면 얼마란 소리예요? 0이란 소리입니다. 이게 첫 번째 힌트가 되겠지. 그래서 그 힌트를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f에 3을 집어넣으면 3의 n승 3, 3은 9 더하기 3a 플러스 b가 0이래. 근데 3의 n승이 0이 될 수 있어 없어? 3의 n승은 0이 될 수 없습니다. n은 자연수니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0을 담당해 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9라는 힌트 하나가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b가 마이너스 3a 빼기 9로 읽어질 수 있겠지. 그러면 저 f를 x의 n승 x의 제곱 플러스 ax 빼기 3a 빼기 9. 근데 여기에 무조건 x 빼기 3이 숨어 있어. 그게 그러니까 0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빠르게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적용시킵니다. 괜찮아? 그러면 이 녀석은 x-3에 x의 n승 가로 열고 x 플러스 a 플러스 3으로 쪼개진 거야. 괜찮아? 얘랑 모양이 똑같습니다 라는 뜻이지. 얘는 x-3 어떤 q 더하기 3의 n승의 형태를 띠고 있겠다. 그럼 이렇게 없었다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럼 얘랑 없애버려 진짜. 자, 그러면 어떤 식을 x 빼기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란 소리야? 3의 n승입니다 라고 읽을 수도 있겠어요. 즉 x에 얼마 집어넣으란 소리야? 3 집어넣으란 소리야. 그래서 x에 3 집어넣으면 3의 n승 가로 열고 3 더하기 a 플러스 3이 3의 n승입니다. 그래서 a가 얼마를 담당해 줘야 돼? 마이너스 5를 담당해 줘야 돼. 괜찮습니까? 그럼 a가 마이너스 5니까 b도 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a랑 b를 각각 구해낼 수가 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나머지 정리를 물어보는 문제죠. 기본적으로. 근데 처음 봤을 때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써뒀으면 3 집어넣으면 0이네. 3 집어넣으면 0이네.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여기서 x 빼기 3이 여기에 숨어 있겠구나.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다 써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요 2단원 풀고 있잖아요. 인수분해 안 배웠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우린 다 배우고 온 거잖아. 그렇죠? 원래 중학교 때 고난도 문제는 하나의 개념을 깊게 들어가는 거고 고등학교 때 어려운 문제는 여러 개의 개념을 하나에 뭉쳐놓는 거야. 알겠지? 네. 이렇게 하나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뭐 해줄까? 풀어봤으니까 될 듯 될 듯 안 되는 거 있잖아. 83번은 안 돼. 83번은 질문하면 안 되는 문제야, 진짜. 얘는 들어가는 타겟팅이 빠르게 해볼게. 봐봐. 283번. 자, 3차례. F가 3차입니다. 근데 기억의 힌트. F에 0 집어넣으면 3이에요. 자, 니은의 힌트. F에 x 플러스 1이 F에 x를 더하기 x의 제곱입니다. 근데 나의 질문. fx를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어떤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 근데 몇 차로 나눴어? 2차로 나눴어. 그 나머지가 몇 차 꼴? 1차 꼴. 그래서 ax 플러스 b라고 놓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내가 보기 싫어도 인수분해가 돼 안 돼? 돼. 뭐랑 뭐로? 그럼 나는 이 a랑 b를 구하기 위해서 f1과 f2를 알아와야 되겠지. 근데 스타트는 0부터 줄 수밖에 없죠. 그럼 x에다가 0을 집어넣고 싶어야 돼. 그래서
괜찮아? 이제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써지겠죠. 괜찮아? 그래서 두 가지 힌트가 오픈된 건데 이게 너무 쉽게 줬어. 너무 쉽게. 넣어보라고. 그래서 x에다가 1 집어넣어서 3은 a 더하기 b. x에다가 2 집어넣어서 4는 2a 더하기 b. 연립해서 ab.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읽어봤는데 이 스토리가 안 떠올랐잖아? 그 문제를 안 읽은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기억이 알려주는 게 뭔가, 니은이 알려주는 게 뭔가를 찾아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읽고 아 모르겠다. 그리고 생각을 멈춘 거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 정도 풀이 딱 봤을 때 이게 어려울까 쉬울까? 쉬운 거야. 쉽다고 생각해야 돼. 그치? 스토리가 뻔한 얘기니까. 더 할 수 있어. 나한테 하는 얘기야, 나한테. 내가 마음이 급해지면 안 돼서. 284번입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다항. 문제 풀 때 다항 이거 신경 썼어, 안 썼어? 다항 F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의 제곱 fx 플러스 3 x의 3승 플러스 2는 f에 x의 제곱을 숨겨놨어. 플러스 5 x의 제곱 f의 f5를 구하세요. 최종 질문은 f5를 구하십시오. 선생님 저 이거 몰라요. 이런 생각이 없죠? 합성함수인 거 다 알죠? 네. 뭐부터 신경 쓰라고? 차수부터 신경 쓰라고. 그러니까 다항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차수가 몇 차인가를 일단 고민해봐.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오픈해줬으니까 fx를 x의 n승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자 이거야. 그럼 좌변에서 나올 수 있는 건 x n 플러스 2 3 x 3 뭐가 될지 모르지만 얘가 최고차항이 될 수도 있고 얘가 최고차항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보니까 x의 2n 플러스 5 x의 뭐 이렇게 써 있겠지. 그래요? 지금 x의 제곱이 최고차항이 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n은 1보단 커야 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얘가 이렇게 3승이 숨어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n이 1이라고 딱 났어. 그러면은 얘랑 동차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4x의 3승인데 x가 6, x의 제곱이니까 성립이 안 돼. 그러면은 1차는 아니네. 그치? 1차는 아니니까 그럼 2차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차면 얘만이 독립적으로 살아남죠. 그래서 최고차항이 n 플러스 2가 등장을 했어. 최고차항은. 그럼 어쩔 수 없이 얘가 최고차항이 돼야 되겠지. 얘를 이겨버렸으니까. 이 두 개가 동차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n이 몇 차가 되는 거야? 2가 된다고. 1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2가 된다고. 그럼 2차구나. 그래서 f를 뭐로 설정해놔야 돼?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놓는 거야. 근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a랑 b를 구해와야지만 f를 구할 수 있어. 즉 전개해서 개수 비교.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힌트는 다항자라는 글자를 보고 차수를 픽스해내야 돼. 그래서 설정해 놓으면 이제 좌변 전개하고 우변 전개해서 개수 비교. 그럼 A랑 B를 각각 구할 수 있다. 그래서 F5를 구할 수 있다. 까지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뒤풀이는 뺄게요. 개수 비교하는 거는 연습 많이 돼 있으니까. 자, 285번의 별표. 자,
자, 얘도 곱셈 공식인데 이상하게 얘는 곱셈 공식 표에 안 넣어줘. 안 넣어줘. 자, 볼게. 일단 머릿속에 일단 외우게끔 할게. 자, x 빼기 1을 x 빼기 1의 1승을 x 빼기 1이라고 써도 되죠. 그러면은 소리 왜 이렇게 쓰는 거야? x의 x 빼기 1은 x 빼기 1 그리고 x 제곱 빼기 1은 x 빼기 1 x 플러스 1 이것도 괜찮지? 이걸 외우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x의 3승 빼기 1은 x 빼기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인데 여기를 좀 이렇게 잘 봐. 그 뭔가 1차 이렇게 2죠. 여기서 1부터 이게 다운 시키들이 여기가 3이죠. 여기가 2부터 내려가듯이 쭉 써진다. 라고 좀 느낌이 옵니까? 그러면 x의 4승 빼기 1을 x 빼기 1 하나는 숨어있는 건 당연한 얘기지. 여기서부터 어떻게 써져? x의 그렇지 x의 제곱 x 플러스 1처럼 써지겠죠. 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요거를 내가 증명을 해볼게. 조립제법으로 증명을 할게. 지금 조립제법은 x의 4승, 3승, 2승, 1승, 상수 x 빼기 1, 1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1, 1 완전히 인수분해가 됐지. 그럼 요게 x 빼기 1을 담당했지. 그럼 이 부분이 뭘 채워준 거야? 목자리를 채워준 거니까 모양이 똑같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 더 확인. x의 10승 빼기 1이 어떻게 써져? x-1 하나 쓸 거고 x의 9승부터 x의 8승에서 1까지 스트레이트로 내려가겠다. 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머릿속에 들어왔죠? 증명도 한번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받아들였어. 다시 85번으로 가볼게. 자, 문제를 보니까 x의 100승 빼기 1을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겁니다. 얘가 이 구조로 보입니까? 보여? 오케이. 자, 그러면 이쪽에 몇 차로 나눴어? 2차로 나눴죠. 그럼 얘가 몇 차 꼴? 1차 꼴.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ax 플러스 b야. 근데 x에 1 집어넣으면 당연히 얼마야? 0이죠. 그러니까 이쪽에도 0이어야 된다.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됐어? 그래서 b를 마이너스 a라고 읽어야 돼. b를 마이너스 a로 읽는다는 얘기는 x 빼기 1이 당연히 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요 얘기가 들어오는 거야. x의 100승 빼기 1은 x-1에 x의 99승, x의 98승부터 스트레이트로 1까지 빠져나갔죠. 근데 x 빼기 1 하나 숨어 있고 x 빼기 1 하나 숨어 있잖아. 그래? 그러니까 x 빼기 1 q 플러스 a로 읽어나갈 수 있어요. 됐어? 여기까지가 되면 다시 x에다 얼마 집어넣어야 돼? 1 집어넣지. 그럼 항이 몇 개야? 100개. 그래서 1 집어넣으면 얼마? 100. 여기가 100이 나왔어. 그게 얼마라고? 그게 a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나머지와 완벽한 몫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질문이 q 뭐야? q-1 구하래. q 구하면 여기가 100이 a가 100인 걸 알았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래. 그 뿔마가 바뀌어가지고 얼마가 나오겠어? 0이 나오겠죠? 100개의 항이 있는데 뿔마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니까 뿔마가 계속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0은 마이너스 2q 더하기 100 해서 0을 맞춰주는
Q-1을 구해올 수 있겠죠? 그리고 R은 직접 구해오는 거. 괜찮아? 그러면은 우리가 285번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학생들 머릿속에 없어. 집어넣었어 이제 우리는. 알겠지? 증명도 됐어. 그럼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왔을 때 고민하지 않고 써내려갈 수 있어야 돼. 알겠죠? 86번은 수업 시간에 한 문제야. 그치? 그래서 요건 질문이 안 나올 거라 믿습니다. 그치, 슬아? 86번 맞췄어? 응. 내가 278번을 맞췄다. 부끄러워하지 마. 맞출 수 있잖아. 틀리는 게 미덕이 아니야. 부끄러워하지 말고 손을 들어. 부끄러워하지 말고 손을 들라고. 아유, 그럴 수 있죠. 네. 어려웠으니까. 네, 해볼게. 네, 딱 적당히 남았어. 네. 287번 가보겠습니다. 2차 다항식, 1차 다항식에 대해서 fx 곱하기 gx라고 하는 3차를 fx 빼기 2x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x제곱 빼기 3x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fx 플러스 xg x가 됩니다. f-1을 구하겠습니다. 얘가 몇 차야? 3차라고 오픈해줬지. 그치? 여기가 몇 차야? 당당하게? 2차지. 그럼 얘가 몇 차 꼴? 1차여야 돼. 얘가 이 녀석이 1차를 담당해야 돼. 그럼 어떤 3차를 몇 차로 나눴어? 1차로 나눈 거지. 그러니까 나머지가 몇 차? 상수라고 느껴야 되겠습니다. 아, 그럼 여기는 상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얘가 1차가 돼야 되니까 f의 스타트는 얼마로 잡아줘야 돼? 2x제곱으로 잡아줘야 되겠지. 그러면은 요렇게가 나옵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상수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은 f가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x를 곱한 1차니까 얘가 2차죠. 근데 이게 상수가 돼야 되니까 이 g라는 녀석이 이 두 개를 지워주듯이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g를 px 플러스 q라고 했을 때 더하기 px의 제곱 플러스 qx인데 얘가 b만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상수가 돼야 되니까. 그럼 p를 마이너스 2라고 읽으면 되겠지. 그리고 q는 마이너스 a라고 읽으면 되겠지.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q라는 녀석을 우리가 마이너스 2x 빼기 a로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2x의 3승,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의 마이너스 2x 빼기 a는 1차니까 ax 플러스 b 가로 x제곱 빼기 3x 플러스 3 플러스 b라고 하는 식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쫙 전개해서 개수 비교. 그럼 a랑 b를 픽스해낼 수 있겠다. 그래서 a랑 b를 픽스하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f의 마이너스 2를 구할 수 있겠다. 그럼 어차피 개수 비교도 우리 교육과정에 있는 풀이법이야. 그러니까 그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 평가원은. 개수 비교라는 문제 그 풀이법을 써야 되니까. 직접 나누기라는 풀이법도 써야 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이걸 그냥 심플하게 내면 평가원스럽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걸 위에처럼 숨겨놓은 거지. 이 숨겨놓은 걸 풀어가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작점. 자, 이 뒤풀이는 끝까지 안 했지만 충분히 개수 비교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 자, 숙제는 일단 말하지 않아도 56쪽까지 쭉 풀어오고, 그리고 우리 수업 때 썼던 프린트 있죠? 요것도 빈 문제가 한 15문제 정도 될 거예요. 그것도 같이 풀어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늦지 않고 만나는 걸로 할게요.